한글을 잘 모르거나 비하하는 일부 무지한 다른 나라의 무리들이 한국 관광을 하면서 궁궐에서 창문사를 쳐다보고 따라 만들었다거나 한자인 밭전자를 보고 따라 만들었다거나 하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글은 그런 우발적으로 보고 따라해서 생겨난 글자가 절대 아니에요. 한글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 모음과 자음은 저절로 생겨난 글자가 아니란 걸 모두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 문자 한글은 훌륭한 천재 임금님 세종대왕께서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정성을 들여서 직접 만들어주신 정말 소중한 문자예요. 우리의 성군 세종대왕께서는 공부할 시간 없이 바삐 사는 백성들도 쉽게 글자를 배워서 쓸 수 있기를 바라시는 애민의 마음으로 이런 훌륭한 일을 해내셨지요. 그렇게 천재 임금님의 사랑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한글은 말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로 배울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문자랍니다. 한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만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한국어와 같은 음가를 가진 외국어 낱말이라면 어떤 낱말이든 한글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특히나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차례로 끼워 맞춰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만들어 쓰는 문자이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서는 아주 강력한 문자죠. 한글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만들기 시작하실 때부터 말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배워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원리와 규칙에 따라 한 글자 한 글자를 만드셨는데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소리에 맞춰서 글자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소리를 직접 말해보면서 하나하나 배우면 아주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글자가 바로 한글이에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글의 자음, 모음, 글자들은 소리 낼 때의 우리 입모양의 움직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랍니다. 한글을 잘 모르거나 비하하는 일부 무지한 다른 나라의 무리들이 한국 관광을 하면서 궁궐에서 창문사를 쳐다보고 따라 만들었다거나 한자인 밭전자를 보고 따라 만들었다거나 하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글은 그런 우발적으로 보고 따라해서 생겨난 글자가 절대 아니에요. 세종대왕께서는 말소리 하나하나마다 소리 낼 때 입모양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한글을 만들어 내셨답니다. 그래서 한글 자음 모음이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먼저 한글의 자음들은 글자마다 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이유를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그를 말하려면 혀가 안쪽으로 구부러지면서 목구멍을 막고 준비해야 해요. 이때 혀의 모양이 딱 기역 모양처럼 만들어지죠. 이렇게 기역 모양의 혀를 만들고 준비한 다음 혀를 원래 위치로 내려놓으면서 소리내면 그. 목구멍을 막으며 혀가 안쪽으로 구부러졌다가 소리내는 글자니까 구부러진 기역. 느를 말하려면 혀끝을 올려 윗니 뒤쪽에 붙이고 준비해야 해요. 이때 혀의 모양이 딱 니은처럼 만들어지나요? 이렇게 니은 모양의 혀를 만들고 준비한 다음 혀를 원래 위치로 내려놓으면서 소리내면 느. 혀끝을 올려 윗니 뒤에 붙였다가 소리내는 글자니까 올라간 모양 니은. 소리를 코까지 끌어올려 콧소리가 나는 글자니까 올라간 모양 니은. 무를 말하려면 일단 입술을 다물고 있어야 해요. 입술만 움직이면서 소리 낼 거거든요. 이때 입술이 벌어지는 입모양이 딱
미음처럼 만들어지죠? 이렇게 입술을 다물고 소리낼 준비를 한 다음 입술을 부드럽게 벌리면서 소리내면 무, 무, 무. 입술을 붙이고 다물고 있다가 입술을 벌리면서 소리내는 글자니까 벌어진 입술 모양 미음. 스, 스를 말하려면 혀를 살짝 올리고 혀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줘야 해요. 뾰족한 틈새로 바람을 내면서 소리를 낼 거거든요. 이때 뾰족한 혀끝이 뾰족한 앞니 사이에 다가가서 앞니 사이로만 좁게 바람을 내는 모습이 딱 뾰족한 시옷 같이 느껴지나요? 어금니가 벌어지지 않게 잘 다물고 혀를 올려 뾰족하게 한 혀끝을 앞니 가까이에 대고 소리낼 준비를 한 다음 앞니 쪽으로 좁게 바람을 내밀면서 소리내면 스, 스, 스. 바람 셀 틈 없이 어금니는 잘 다물어주고 앞니 쪽으로만 바람이 좁게 통과하도록 소리내는 글자니까 뾰족한 모양 시옷. 한글 자음은 소리낼 때 내 입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들이라서 말소리를 낼 때 입 모양에 집중하면 글자도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럼 느, 르, 브, 즈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드를 잘 보면 니은과 좀 닮았어요. 닮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맞아요. 드를 소리 낼 때 혀 모양이 느를 말할 때와 똑같기 때문에 닮은 거예요. 드도 느처럼 혀끝을 윗니 뒤에 붙였다가 소리를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느와는 다르게 위에 가로획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한글은 가획, 즉 획이 더해지는 원리에 따라서 비슷한 입 모양으로 소리내는 글자들도 모두 더 정확하게 다르게 구별해서 쓸 수 있도록 각각의 글자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든 다 구별해서 정확한 글자로 나타낼 수가 있답니다. 한글에서는 입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소리가 날 때 획을 더한 글자로 나타내요. 느를 말할 때는 혀끝을 올렸다가 내리면서 말하는데 이때는 입 앞으로 나오는 바람이 없어요. 하지만 느를 말할 때와 똑같이 혀끝을 올렸다가 내리면서 말하지만 입 앞으로 바람이 조금 나오는 느낌으로 혀를 탁 내리면서 말하는 드. 바람이 나오는 소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위쪽에 획을 하나 더 썼어요. 입 앞으로 바람이 조금 나오는 소리니까 획을 더 써서 디귿. 브도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예요. 브를 잘 보면 미음과 모양이 닮았어요. 맞아요. 브는 무를 말하는 방법과 똑같은 입 모양으로 말하는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글자를 잘 보면 무의 양쪽 획이 더 길어져서 위로 올라가 있는 모양이죠. 비슷한데 획이 더해진 모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그래요. 바람을 내면서 소리 낸다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 모양이라고 했어요. 무처럼 입술을 일단 다물고 있다가 입술을 벌리면서 소리 내면 되는데 이때 획이 더 길어진 글자니까 입술을 좀 더 팍 벌리면서 바람이 앞으로 나오도록 부드럽게 콧소리를 내면서 무라고 말할 때와 브를 말할 때의 느낌이 다른 것이 느껴지나요? 손바닥을 입 앞에 대고 말해보세요. 브. 손바닥에 닿는 바람이 느껴져요. 이렇게 바람이 나오면서 말하는 소리니까 글자에서는 획을 더 길게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르를 잘 보면 느, 드와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훨씬 더 꼬불꼬불한 모양의 글자예요. 르는 왜 이렇게 꼬불꼬불한 모양일까요? 느와 드를 말할 때 우리는 혀끝을 올려서 윗니 뒤에 붙인 다음 소리를 냈었어요. 르가 느와 드를 닮은 모양이라는 것은 소리 내는 방법이 비슷하다는 말이겠죠? 느와 드처럼 르를 말할 때도 혀끝을 올려줘야 해요. 그런데
혀끝을 윗니 뒤에 붙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구부려서 입천장 안쪽까지 닿게 구부려요. 혀를 많이 구부려야 혀끝이 안쪽으로 들어가 딱딱한 입천장에 닿게 된답니다. 그럼 이제 리을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이유 눈치챘나요? 맞아요. 아주 많이 구부러진 혀 모양처럼 글자도 꼬불꼬불. 혀끝을 그냥 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닿을 수 있게 많이 구부렸으니까 이 소리를 내는 글자도 꼬불꼬불한 거죠. 꼬부라진 혀처럼 꼬불꼬불 리을. 즈를 잘 보면 어떤 글자와 닮았나요? 네, 맞아요. 시옷을 많이 닮았죠? 이제 소리 내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겠죠? 스를 말할 때 바람이 다른 곳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어금니를 잘 다물어 주었었어요. 즈도 비슷하게 입모양을 만들어서 소리내요. 어금니를 잘 다물고 앞쪽으로 소리가 나도록 해서 말하는 거죠. 이때 혀끝은 좀 더 올려서 윗니 뒤의 딱딱한 입천장 쪽에 닿게 했다가 쓱 문지르듯 내리면서 말해요. 스를 말할 때와 입모양이 같지만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가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위에 획이 하나 더 있어요. 혀끝이 닿아 있는 입천장을 느끼면서 이 가로획을 생각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면서 획이 더 추가된 글자들을 살펴봤어요. 획이 더 추가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로획이 하나씩 더 많아진 글자들도 살펴볼까요? 그, 크, 드, 트, 브, 프, 즈, 츠. 먼저 소리의 공통점을 찾아봐요. 그, 드, 브, 즈, 크, 트, 프, 츠. 크, 트, 프, 츠는 어떻게 나는 소리인가요? 네, 입 앞으로 바람이 세게 팍 하고 튀어나오면서 소리가 나죠. 손바닥을 입 앞에 대고 이 소리를 말해보면 확실히 센 바람이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느껴져요. 그럼 이번에는 글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드, 브, 즈, 크, 트, 프, 츠. 글자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네, 맞아요. 편안하게 소리내는 글자와 비교했을 때 바람이 세게 나오는 소리의 글자들은 가로획이 하나씩 더 많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글의 원리를 또 확인할 수 있답니다. 한글에서 추가되는 가로획은 입에서 나오는 바람과 관계가 있어요. 바람이 나오면 가로획을 더 써서 나타냈죠. 특히 크, 트, 프, 츠 이 글자들은 바람이 아주 세게 튀어나오는 거센 소리예요. 바람이 팍 하고 튀어나오는 소리니까 가로획이 더 많은 글자로 만들어서 쓰는 거라고 기억하면 정확하게 잘 기억할 수 있겠죠? 또 재미있는 원리로 만들어진 자음들이 있어요. 그, 끄, 드, 뜨, 브, 뿌, 스, 스, 즈, 쯔. 먼저 소리의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그, 끄, 드, 뜨, 브, 뿌, 스, 스, 즈, 쯔. 끄, 뜨, 뿌, 스, 쯔는 어떻게 나는 소리인가요? 네, 뭔가 힘을 많이 주면서 단단하게 내는 소리가 나요.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간 소리. 이 소리를 낼 때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느끼면서 말해보세요. 끄, 뜨, 뿌, 스, 쯔. 혀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나요? 그럼 이제 글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도 살펴볼까요? 바로 보이죠? 편안하게 소리내는 글자와 비교했을 때 이 글자들은 같은 자음이 2개씩 붙어서 쓰여 있는 게 달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한글의 원리를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똑같은 자음을 2개 붙여서 쓴 것은 그 자음의 소리를 똑같이 내되 혀나 입에 힘을 잔뜩 주고 아주 단단한 소리로 말한다는 것. 똑같은 글자가 2개 있는 자음은 단단한 소리. 어때요? 참 재미있는 규칙이죠?
이렇게 자음의 모양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빠뜨린 자음이 아직 남아있어요. 왜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느냐고요? 이응은 첫 소리 자리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아요. 물론 받침 자리에서는 응 하는 아주 귀여운 소리가 나지만요. 받침 자음의 소리에 대한 비밀은 다음 영상에서 재미있게 이야기해 볼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 그럼 다시 자음 이응. 이응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이응은 왜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나타낼까요? 이응은 우리의 목구멍 모양을 따라서 동그랗게 만든 글자예요. 자음의 원래 이름은 닷소리예요. 혀나 입술이 움직이거나 입천장에 혀가 닿거나 해서 소리가 난다고 닷소리라고 하죠. 그런데 목구멍은 아무리 움직여봐도 어디에도 닿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만들지 못해요. 공기가 목구멍만 통과하도록 해서 소리를 내어보면 이런 소리만 난답니다. 이런 소리는 닷소리가 아니에요. 아무데도 닿지 않고 혼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는 홀소리라고 해요. 우리가 모음이라고 배우는 글자들이죠. 이렇게 목구멍만 통과하는 소리, 그래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소리를 목구멍 모양처럼 동그랗게 쓰고 이응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답니다. 마침 숫자 0과도 모양이 비슷해서 소리가 없는 글자 이응으로 기억하기도 좋아요. 그렇다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걸 왜 굳이 글자로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이건 한글 글자의 모양과도 관련이 있답니다. 한글 글자는 첫 소리 자음, 중간 소리 모음, 끝에 오는 받침 소리 자음, 이렇게 세 가지 글자가 모여서 하나의 글자를 만들어서 써요. 물론 마지막에 있는 받침 소리 자음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자음, 모음으로 나는 소리를 하나의 글자로 만들어서 쓰거나 자음, 모음, 받침 자음으로 나는 소리를 하나의 글자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모음은 혼자서도 소리를 내는 글자라고 해서 글자를 쓸 때 모음만 쓰지는 않아요. 글자를 쓸 때 모음만 쓰게 되면 한글 글자의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게 돼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음 소리만 나는 것도 글자로 적으려면 모음 앞에 쓸 자음이 꼭 필요했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리가 없는 자음 이응이죠. 혼자서도 소리가 나는 모음이지만 글자로 쓸 때는 자음, 모음, 모음 앞에 첫 소리로 자음을 먼저 써야 하는 한글의 규칙에 따라서 글자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응은 아주 유용한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도 없는 자음이라고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죠? 첫 소리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자음이지만 모양이 동글동글 귀엽고 글자 끝에서 받침소리 자음으로 쓰일 때는 글자 모양만큼이나 귀여운 콧소리 잔뜩 들어간 애교 있는 소리를 내는 이응이라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글 중에 하나라고 하니 더 사랑스럽고 소중한 이응이기도 해요. 이제 그럼 마지막 자음 이야기를 하면서 한글 자음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흐를 잘 보면 이제 어떻게 소리 내는 글자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짐작이 되죠? 글자를 보면 동그란 이응이 들어있어요. 이걸 보면 목구멍으로 내는 소리구나 하고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응 위에 가로획이 더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앞에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한글에서 가로획을 더 추가하여 나타낼 때는 바람이 팍 하고 아주 거세게 튀어나오는 소리를 적는 글자라고 했었잖아요. 히읗도 같은 원리예요. 목구멍에서는 원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었는데요. 목구멍으로 바람을 세게 뱉어내면서 소리를 내보세요. 흐. 입안에 어디에도 닿지 않게 입만 살짝 벌리고 목구멍에 힘을 주면서 내뱉어요. 흐. 이응 위에 가로획이 하나도 아니고 2개나 더 추가되어 있으니까 바람이 진짜 거세게, 엄청 거세게 팍 나온다는 것을 뜻해요. 소리를 낼 때 가슴이 불쑥 움직이도록
바람을 세게 뱉어보세요. 흐, 흐, 흐. 이 소리가 바로 히읗이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소리 자음들의 모양이 왜 그렇게 만들어진 걸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입으로 말하면서 소리 낼 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입 모양을 천천히 느껴보면 한글 자음의 모양이 딱딱 그 입 모양처럼 생겼구나 하고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할 때 입 모양이 어떤지 느껴보면 글자 모양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거야 하고 세종대왕이 의도해서 한글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한글에는 다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로 한글 자음 글자들이 만들어졌는지 이제 잘 알게 되었나요? 그럼 쉽고 빠르게 한글 공부도 잘 해보자고요.